안 나오면 이거 올리는 이유가 없는걸? 매번 귀찮게 맨날 올리는데 이러면 나도 파업하지. 자, 수요 조금 진짜 영상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처음에는. 알겠죠? 우리 주인공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무도 안 했어요. 고마워.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등차등비 이제 저번에 등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끝냈죠, 그렇죠? 맞죠? 등비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 푼 다음에 조금 뭐 항상 늘 수업 시작 전에 계획은 거창합니다. 시간까지 나가는 거를 역시나 양재성은 목표로 잡고 있죠. 그렇죠? 네, 계획만 거창한 겁니다. 늘 제가 준비한 수업의 절반도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저랑 놀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 깔끔하게 잘했잖아요. 민규 다 눌렀지? 눌렀을 거다. 민규 다 눌렀지? 오케이. 자, 간단하게 등비부터 조금 정리 좀 하도록 할까요? 자, 일단 등비 수열의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가 뭡니까? 일단 뭡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전 여러분들한테 조금 일반항에 의존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먼저 합니다. 오케이? 다만 일반항으로 적어 놓은 다음에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얘들아, 등차 수열을 일반항에 의존하면 뭐가 풀리냐? 그냥 연립방 정식이 풀리지. 근데 봐봐. 다시 한번 볼게. 얘들아, 등차 수열은 항과 항 사이의 차이라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립방 정식을 풀 때도 더할 거냐 뺄 거냐라는 느낌으로 들어가거든. 등 비수열은 일반적으로 공비가 곱해지는 구도이기 때문에 연립방 정식을 그냥 더하고 뺀다라는 개념이 아닌 나누고 곱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을 가지고 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미지에서 식 2개가 나왔으니까 100% 풀리냐? 아닙니다. 그것 또한 연습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그냥 뭐 솔직히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문제 풀려고 풀었으니까 등비수열 일반항으로 딱 보는 순간부터는 식을 정말 그냥 자유자재로 잘 다뤄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입장에서 그냥 단순하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저기서 들어가는 식 변형에 대한 과정이 조금은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일반항에 의존으로서 들어가시면은 그래도 약간의 뭐 일반항까지는 쓰지 않는 몇몇 개의 상황만 조금만 관찰해 봅시다.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제가 기본적으로 뭐 하라고 했죠? 증명해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왜? 공비를 곱한 만큼 수열이 이동합니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말이 됐어요? 자, 그래서 S는 1-R분의 A1 1-R의 N승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우리가 뭐 뒤에서 할 것이면은 봐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때 실제로 문제는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초항부터 깔끔하게 내는 상황은 없고 한개수를 굳이 n번째 혹은 n번째까지라고 얘기할 이유는 없어. 그래서 너네들이 저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A1은 너네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베스트인 거냐면은 더하는 수열의 초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이 n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개수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본론적으로 들어갑시다. 등비수열의 합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 쉬프트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증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지만 너네들이 등비수열의 합을 바라본다면은 조금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관점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는 좀 정상적인 관점입니다. 봐봐요. 첫 번째로는 너네들이 이 등비수열의 합을 본다면은 좀 이러한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일정 개수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딱 본다면은 뭔 말인지 알아.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말인 거냐면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렇게 해서 푼다면은 조금 과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뭐로 풀겠다는 거냐면은 슈퍼트에 대한 내용으로 풀겠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아직은 이게 예제가 딱 와닿지 않기 때문에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면은 그냥 위에 테마를 잡아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일정 개수로 분할한다. 근데 잘 봐. 일정 개수로 분할하려면은 너네들은 애초에 수열을 바라볼 때 뭐에 포커스가 많이 가져져야 돼? 인덱스에 포커스를 많이 갖춰야 돼. 오케이? 몇 번째까지 더했냐라는 거를 항시적으로 체크하시고 그 자연수라는 숫자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한 숫자들에 항상 관심을 가져. 이 말이 됐어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팁이야. 내 개인적인 팁인데 봐봐. 저는 구성이가 있어요. 부실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봐봐. 이게 너네들이 수열에서 어떠한 인덱스를 본다면은 그 인덱스들은 다 자연수거든, 실질적으로. 그렇지?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자연수를 볼 때 좀 관점을 딱 미리 땡겨놔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자연수를 미적분에서 보든 기하와 벡터에서 보든 통계에서 보든 약간 저는 항상 어떠한 습관이 좀 있냐면은 자연수는 항상 제 머릿속에 세 가지를 보여요. 뭘까? 뭘 것 같아? 약수, 배수, 그 다음에 소수. 이런 것들을 그냥 미리 머릿속에서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나중에도 할 것이면은 봐봐. 너네들 혹시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개인적인 능력 차이거든. 죄송해요. 능력 차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안 다녔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에 공부했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문제 순수해서 고정해 놓을 때 보다가 한 생각 중에 하나를 먼저 보여줄게요. 자, 안녕? 저거는 뭐야? 소수야. 여러분들 소수는 되게 잠재적인 가능성이 큰 숫자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막 수학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나? 물론 저는 막 수학 영화를 좋아하는 너드 같은 새끼는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좀 전공이 수학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좀 어쩔 수 없이 봤거든요. 혹시 영화 중에서 소수를 주제로 하는, 그러니까 소수된다, 숫자를 주제로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있니? 씨발 지금 내 기분에 대답을 안 하고 너 할 말을 했다 지금 이거지 지금. 없어? 그러니까 소수라는 게 존나 되게 미제일수라서 별의별 방법으로 다 표현을 해. 진짜 신기한 방법으로 많이 표현한단 말이야. 야, 영준아 너 13번만 뭐 생각해? 별 생각 없지.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괜찮아, 안 될게. 욕 안 할게. 각자 빨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알겠죠? 저를 감동시킨다면은 당연히 제가 뭐 하나 쏘죠, 당연히. 총알 안 쏠게. 빨리 말해봐. 알았어. 민규? 169가 돌았어, 우리 친구. 169. 그럼 넌 169를 보면 못 돌아. 그 다음에 또 혹시? 야, 이러면은 내가 민규를 너무 얕본 건데? 2788? 왜 이건 안 떠오르지? 장난친 거야? 최현주 씨 뭐 떠올라요? 그냥 얘기해봐. 숫자에 대한 직관이야 그냥. 그냥 그래 신난다 이거지, 그치? 저 친구는. 홍문재 뭐 떠올라요 혹시? 딱히 안 떠올라요? 자, 마지막 우리의 주인공이 될 그. 자, 명건아, 나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얘기해봐. 치? 야, 내가 무슨 구두쇠야? 뭐 떠올라? 나랑 생각이 일치할 필요는 없어. 그냥 다만 너네들이 딱 그 숫자를 바라보는 게 정말 이뻤다면 난 박수 치고 바로 난 저기 달려갈 거야. 힘들다, 그지? 뭐 떠올라? 응? 10 더하기 3은 좀 그렇지. 좀 이런 거 떠올려주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떠오르죠? 이런 것들 떠올려주면 좋거든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좀 이상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은 되게 막 집착해요. 왜? 나 이상하게 쳐다보면 안 돼요. 집착을 하는데, 근데 이러한 능력이 수열에서는 생각보다 어때요? 쉽게 무언가를 예측하고 조금 더 남들보다 우선순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를 항상 얘기를 해. 숫자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라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야 문제마다 이 숫자는 이렇게 보는 거야라고 가르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지를 둬 그냥.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숫자를 볼 때 조금 그냥 기이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신다면은 그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냥 간단한 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을 볼 때, 이거는 근데 등비 수열의 합을 볼 때만이 아니라 그냥 등비 수열을 볼 때거든요. 등비 수열을 볼 때 난 너네들이 좀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은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이쁠까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조금은 예상할 수 있어요. 뭘 예상할 수 있냐? 공비를 예상할 수 있어요. 공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봐봐요. 이게 미적분에서의 합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주는 공비들은 기본적으로 1보다 큰 경우가 많아.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왜냐면은 그래야 수열의 변동이 딱 보이거든. 근데 반대로 미적분은 곱해지는 수가 0과 1 사이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 그건 왜 그러냐면 무한대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알겠지? 봐봐. 너네들한테 공비는 이 수원에서의 공비는 실질적으로 1보다 큰 상황이 좀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1보다 조금 큰 수들은 예를 들까 그냥 이 같은 경우만 생각해봐. 이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봐도 어때? 숫자가 빵 하고 터져버려. 그치? 니네들이 기껏해야 알고 있는 숫자 어디야? 4,000 있잖아. 이에 거듭 제곱을 했었을 때 너네들이 뭐 많이 겪어본 수가 그래봤자 1014 아닐까? 그럼 잘 봐봐. 공비가 그러한 상황으로 세팅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문제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항이 제한된다고. 이 말이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약간 미친놈 마냥 풀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은 결국에는 등비 수열에서 공비를 알면 끝나는 거 맞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문제를 볼 때 공비를 공차처럼 조금 자유롭게 문제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한 번을 한 세 번째, 네 번째까지만 물어봐야 되는 대참사가 발생을 한다고. 실제로 학생들이 적는 시험제 정답이 27,879일 적을 수는 없을 거 아니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건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수열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생각하면은 등비 수열은 공비를 숫자의 변화 폭에 맞춰서 약간은 때려 맞춰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풀리는 교육청 평가 문제도 실제로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등비 수열은 약간 공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숫자의 변화를 보고 때려 맞춰도 좋은데 보통은 뭘로 때려 맞춰요? 2 또는 3으로 때려 맞추는 게 조금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잘 봐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말에 큰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언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등비수열에서 여기까지 뭐 내용이 끝나는 거고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자, 너네들한테 저번에 조금 이런 말을 했었어요. 등차와 등비처럼 문제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점점 문제의 발문을 본다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수열은 뭐일 가능성이 커진다? 일반적인 수열일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일반적인 수열의 문제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어느 정도에 대한 조건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수열에서 보통 제가 가르쳤었을 때 애들이 많이 좀 까먹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수열에서 일반항을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제가 되게 좀 폭넓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도 얘기했죠? 너네들이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A라는 수열도 모르는데 S라는 합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표현을 통일시켜야 된다고요. 왜? 두 개는 공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로 좀 인식을 하고 문제를 푼다면은 저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 있어요. 실제로 고3 근래에 지금 수열 수업 들어갔거든요. 수열 수업. 상위권에서 가끔 까먹어요, 이걸.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알겠죠?
알겠죠? 조금 더 저런 키워드를 가지고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부터 등비 수열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600번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근데 아까 이제 영건이가 선생아 나 594번 못 풀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596번의 기억을 모르겠어요? 와, 진짜 어떻게 기억을 보면은 당연히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사람이 아닐까? 이거는 뭡니까? 수업을 안 들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문제부터 간단하게 할게요. 알겠죠? 그냥 조금 하고 들어가지. 알겠지? 뭐 다 맞췄어요? 맞췄으면 할 말은 없어요. 자, 봐. 596번의 문제를 594번의 문제를 본다면 알았어. 조금만 할게. 그냥 하나만 얘기할게.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명건이의 풀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오케이? 조금은 어때? 당연히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수요 같은 경우에는 좀 러프하게 풀어도 돼. 단 러프하게 풀어도 되지만은 일반 단계에다가 때려먹는 그런 몹쓸 짓을 우선시만 안 하면 되거든. 그러면 좀 러프하게 푼다는 게 뭐야? 그냥 N에다가 계속 대입해 나가면서 상황을 좀 관찰해 보겠다, 약간 이런 말이야. 근데 잘 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끝냈으면은 공부에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는 어때? 실질적으로 이 수열의 문제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서 조금 더 풀이를 간소화를 시키는 게 너네들의 최종 목적지가 돼야 돼. 이 말이 됐지? 그럼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너네들한테는 좀 두 가지에 대한 의미를 바로 파악하셔야 돼. 뭐예요? A라는 수열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T를 딱 봤었을 때 항과 항 사이에 차이가 반복되는구나라는 키워드를 먼저 하나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복이 될 것이므로, 맞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TN이라는 수열은 우리가 2n번째와 2n-1번째로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는 게 이 문제에서 일단은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됐어요. 그러면 본질을 조금 더 알고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T2n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볼래요? 봐봐요. 그러니까 너네들의 풀이와 내 풀이를 조금만 비교하면 좋아. T2n이라는 거는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몇 개 있다는 거야? n개 있다는 거야. 근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거꾸로 뺀 거니까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D가 나오고 이게 몇 개 있다? n개가 있다라고 구성이 되는 거야. 이 말이 됐니? 그럼 잘 봐봐. 홀수 번째. 홀수 번째는 어떻게 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2n번째까지 더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행동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D 곱하기 n 플러스 뭐라 쓸 수 있다? a2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다. 이래놓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 말이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이 쭉쭉 적고 하는 거 나쁘진 않지만은 그게 1차적인 공부고 2차적인 공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알겠어요? 이게 내가 늘 말하지만 수열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오케이? 그래서 제발 내가 옆에서 꼭 총을 딱 꺼내가지고 너희들 여기다가 딱 들이밀어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시면 됩니다. 자, 596번 보겠습니다. 596번 조금 이거를 모른다라고 표현은 우리 명건 학생한테 저는 아쉬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은 디귿을 알겠는데. 뭐라고요? 이은 디귿을 알겠는데. 니은 디귿을 알겠는데 기억을 모르겠다고요? 그게 더 대참사인 거 모르겠어요? 그게 더 대참사예요. 근데 하면 안 돼요. 왜? 정해진 건 빠르게 받아들여야 돼. 여기서 지금 내 말에 공감을 안 하시는 학생이 있다면 혹시 여기서 내 편이 아니라 우리 명건이의 편을 들어줄 영준이가 있다면 영준이한테도 나는 아주 무슨 말을 할 거야. 봐봐 명건아 조용히 해. 알겠지? 이거는 네가 조금 받아들여야 돼. 바로. 그래야 조금 실전적으로 바로 쓸 수 있거든. 합이지. 몇 차씩? 근데 뭐가 있다?
근데 뭐가 있어? 날이 덥죠, 그렇죠? 근데 뭐가 있어요? 상수항이 있다고 판단해야죠. 그럼 뭡니까? 초항은 100% 이탈이에요. 아 근데 내 더 말해봐요. 괜찮아요. 아 그거는 알고 있어. 그거는 알고 있는데 기억을 못했다고요? 이게 괜찮아요. 욕 안 할게요. 괜찮아요. 또 얘기해요. 기억을 처음에 봤을 때 네. 당연히 틀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막 왜 틀린지를 A를 틀렸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네. 수를 봤거든요. 네. 그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그거를 N은 1 이상일 때랑 2 이상일 때 10을 두 개를 써서 풀길래 거기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라고? 내가 지금 맨 마지막만 이해해봐. 내가 지금 나도 지금 뭔가 좀 섣부르게 판단했다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내가 지금 이 문제 봐봐. 내가 아직 문제를 잘 못 읽었거든. 자, 문제 선지가 이거지만 말해봐. 너랑 같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니 아니면 너도 등차고 너도 등차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니? 내가 헷갈려서 그래. AN은 등차가 아니라고 생각을. 아니 난 문제 발문 읽으라는 거였고. 자, 지금 이 문제는 두 놈이 뭐다? 등차니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솔직하게 뭐 어디서부터 뭐 얘기를 꺼내야 될지는 조금은 감이 안 잡히기는 하는데, 봐봐요. 이거는 제가 조금의 미스가 났어요. 기억에선지 충분히 맞을 가능성이 있죠. 봐봐, 무슨 말인 거냐면은 초항이 이탈한다라는 것을 미안 이게 틀렸구나. 미안해요. 봐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날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봐봐요. 이거는 등차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근데 이거는 뭐가 되죠? 등차가 되죠. 왼쪽은 등차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봐봐. 여기서 초항이 이탈한다라는 걸 얘기할 때는 우리가 Sn-1에 대한 논리를 펼친다고. 이 말이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논리를 펼칠 때는 n이 어때요? 2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이 n-1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데요? n번째로 끊겼잖아요. 그럼 여기선 뭐예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으면요. 초항이 뭐가 나오죠? A2가 나오죠. 그러니까 A2부터 얘기하면 이건 등차가 맞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등차가 아니죠. 이해했습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페이크를 걸긴 했네요. 페이크를 걸었는데 왼쪽은 등차가 맞습니다. 오른쪽은 등차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니은 디귿은 따로 제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598번 제가 분명히 체크하고 이 문제는 디귿선지가 자동적으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알겠죠? 이거 분명히 걸리는 학교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진짜 등비 풀어도 될까요? 혹시 앞에서 조금 더 질문할 만한 문제가 있어요? 영준이 없어? 숙제를 안 했구나? 실망시키지 않군요. 원영고도 덕분에 싫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난 좋아하는 학교가 한국어밖에 없다고. 더군요는 원래 싫어했거든. 네? 안 들렸겠지? 자, 600번부터 다시 한 번 더 돌아갈게요. 이제부터는 조금 등비 수열의 문제를 풉니다. 알겠나요? 자, 600번의 문제를 본다면 다음처럼 나와 있습니다. Sn 플러스 3 마이너스 Sn 13 곱하기 3의 n-1승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A에 대한 값입니다. 어떤 수열의 6번째를 물어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보에 대한 통일성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저는 SN을 AN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AN 플러스 3 더하기 AN 플러스 2 더하기 AN 플러스 1은 뭐다? 너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A가 어차피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봐. 기본적으로는 그냥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그냥 진짜 일반항을 때려박아도 괜찮은 거야. 어떻게? 선생아 이건 A1 곱하기 R의 N승이야. 이런 식으로. 너는 A1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승이야. 이런 식으로 때려박아도 되지만은 제가 아까 말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13이라는 게 3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이거를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한다? 문제에서 공비가 대놓고 3이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배열과 식상을 좀 연결 지어준다면은 n 플러스 1번째를 내가 그냥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의 n-1승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 말이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A6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3의 5승이 정답이 될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공비를 3으로 세팅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어볼 수 있는 맥시멈이 6번째 항목일 거니까 가봤자 7번째 항목도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등비 수열은 문제를 낼 때 좀 이러한 불편함이 있으니 기억을 해두시면 좋다라는 것이고, 자 601번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막 메인으로 가져가지는 않지만은 미리 구조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등비 수열을 곱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 등비 수열을 그냥 난 그물을 더 이상 안 보고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오케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두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그냥 왜 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해도 돼요? 그냥 일반은 계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1 곱하기 A1R 곱하기 A1R 제곱 곱하기 A1R의 n-1승이 되겠죠. 그럼 결론은 일단은 A1이 몇 개가 모이냐? n개가 모이게 되는 게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비의 개수를 세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1, 미안해요. 0, 1, 2 이런 형태가 들어가죠. 맞습니까? 뭔 말이에요? 지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 구도 하나 기억해두시고, 다만 여기서 문제를 조금 틀을 바꿔서 무슨 짓을 할 수가 있냐면은 너네들은 수열을 곱한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고등학교 국가과정에서는. 대학교 가면 있거든요. 그걸 뭐라 쓰냐면은 파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 말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한테는 원래 저렇게 어떤 수를 곱한다라는 건 되게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짓거리를 많이 하냐면은, 이거 내신에도 좀 기술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식에다가 뭘 씌워버려요? 로그를 씌워버려요. 그럼 봐봐요. 여기에서 제가 그냥 아무 로그나 씌울게요. 그럼 곱하기가 뭐가 되죠? 덧셈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A1, 로그 A2 집중해서 보세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로그 A1이라는 거를 내가 새로운 수열 B1이라고 정의합시다. 그러면 위의 수열은 B1 더하기 B2 더하기 플러스 BN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수열의 합이라는 입장을 들고 갈 수 있어요. 이 말이 됐어요? 저게 문제가 어려워진다면 어떤 의미로 어려워질 것이냐? 그냥 우리가 능동적으로 로그를 떠올려야 될 때가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한테 약간의 키워드를 주는 문제 중에 하나고, 오케이? 특히 화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나요? 왜냐면은 워낙 조금 멀리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내니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셔가지고 602번 솔직하게 문제 겉표면 보고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비에 대한 상황 체크입니다. 진짜 어려운 거 없겠고요. 모르겠다면 다시 한 번 더 뭐 해봐라? 뭐 해봐라? 대입해봐라. 알겠니? 자, 넘어가셔가지고 603번 먼저 하나 봅시다. 자, 603번에서 내가 딱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봐봐요. 603번에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잘 봐요. A, B, C 뭡니까? 등비수열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입니까? 2분의 7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수를 곱했을 때 몇이구나? 1이구나. 맞습니까? 자, 봐봐요. 여기서 제가 조금은 너희들한테 입장을 좀 정리할 겁니다. 봐봐요. 이놈은 등비수열의 조건이라는 것에 참 어울릴 만한 애예요. 그쵸? 자, 좀만 더 편하게 말해볼까요? A와 C가 역수관계라는 거죠. A와 C가 역수관계라는 거 이해했습니까? A, B, C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그럼 봐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이거거든요. 봐봐. 등비수열을 가지고 곱하거나 나누잖아요. 그럼 뭐예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등비 수열을 곱하면 등비 중앙을 생각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등비 중앙으로도 처리 가능하다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말 했었잖아요. 수열에서의 계산은 뭐라고 생각하셔라? 중앙을 통한 계산이라고 생각하셔라. 그걸 언제? 등차에서요. 이 말이 됐죠, 그쵸? 그래서 봐봐요. 이렇게 우리가 너를 등비 중앙이라고 생각하면 알맞는 거거든요. 근데 잘 봐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숫자를 가지고요. 합과 차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제발 여기서는요. 뇌를 빼셔야 돼요. 왜냐? 등차와 등비가 섞여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석에 대한 구도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바라봤었을 때 무슨 구도를 띄어야 되냐? 봐봐요. 등비와 등차라는 상황이 합쳐졌다. 자, 이 말을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어떠한 수열의 차이와 어떠한 수열의 곱을 같이 우리가 마주하는 경우, 이 말이 됐습니까? 이럴 때는요, 웬만해서는 연립방정식의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603번의 문제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60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06번의 문제를 본다면은 A12는 등비고요. 이놈의 역수는 등차래요. 제발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수식적인 의도가 조금 더 좋은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가끔은 의미를 따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따져야 될 때는요. 눈치를 채야 되는데요. 그 눈치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바라보자마자 이놈을 그냥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x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1은 몇이다? 2분의 7이 나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x랑 x분의 1을 더하면 몇이 됐다? 2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2차 방정식을 풀면 좀 마음이 아프죠? x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2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어때요? 숫자적인 관점이죠. 2분의 5를 어떻게 보셔라? 2 더하기 2분의 1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네, 봐봐요. 605번 문제 보이시죠? 605번 문제. 605번의 문제를 본다면요. 등차 수열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 새끼들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야, 나는 두 번째랑 네 번째랑 아홉 번째를 뺀다면 이게 뭐래? 등비래. 어때? 등차를 가정하에 등비를 물어본다. 어때? 등차와 등비가 혼합된다면은 그냥 뭐에? 계산으로 합시다. 자, 여기서 계산으로 하자라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일반항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관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하면은 경험이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할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근데 절대로 이런 식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정하죠? A4 마이너스 2D A4 플러스 5D. 이유는 첫 번째 항까지 굳이 땡겨간다면요. 아홉 번째를 말하는 게 불편해집니다. 숫자가 불편해짐을 느끼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평소 수업 때 뭐라고 말하죠? 항상 기준이라는 걸 생각해봐라. 오케이? 굳이 이 문제 초항에 대한 필요성 딱히 느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본다면 핑크색에 관한 세팅으로 문제를 풀어본다면 어떻게 될까? 공비가 아닌 등비 수열을 이룬다네요. 자, 그대로 그냥 씁시다. 오케이? 그대로 쓴다면 어떻게 돼요? 앞에 쳐놔. A4-2D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건데 당연히 뭐로 들어가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등비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야, 등비 중앙으로 들어가기 쉽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r 곱한 게 이거고 여기다가 r 제곱 곱한 게 이거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저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되게 없어 보인다라는 판단 하에 자, 저는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A4-2D 곱하기 A4 더하기 5D는 뭐겠구나?
A4의 제곱이겠고 나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서 딱 이 식을 처음에는 쓸 때 주춤했거든요. 왜? 나는 시험을 보는 학생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무언가를 할 때 의미를 좀 찾아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은 저질러 보는 게 좋습니다. 어떠한 입장에서는 수식적인 입장에선 저질러요, 제발. 알겠죠?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나 진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천장에 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걸어놓으려고. 알겠습니까? 여기에 매달려서 수업 듣기 싫으시다면은 제발 잘 지켜주시고요.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계산에 확신을 갖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뭐가 사라지죠? A4가 사라집니다. A4의 제곱이 사라집니다. 오케이? A4의 제곱이 사라져가지고 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 그럼 마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난 여러분들이 참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정이 없는 친구들이니까 그냥 제가 한번 진행할게요. 알겠죠? 자, 이거 빼기 10D 제곱은 뭐겠구나? 0이겠구나. 맞습니까? 자, 애초에 좀만 더 추가시킬게요. 수식적으로 풀 때는요, 너네들의 마인드는 항상 식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식을 적은 다음에 그 식을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생각 하나만 넣읍시다. 식으로 풀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변수를 줄인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변수를 줄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D가 0이겠냐? 0 아니겠지 당연히. 그럼 어때요? A4와 D의 관계가 나왔죠. 그럼 어때요? 표현되죠. 표현되죠? 이 말이 됐나요? 알았어요. 민규는 말 안 믿어. 그러니까 A4는 뭐가 돼요? 3분의 10 D가 되겠죠? 대신 넣어도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수열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실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러한 팁들은 니네들이 진짜 강하게 느껴야 돼. 이런 거 강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풀어봐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뭐야? 저 새끼 나랑 좀 다르게 하네?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607번 문제 볼게요. 607번. 너무 친절한가? 미치겠네. 좀 불친절해도 될까요? 자, 잘 봐요. 607번 볼게요.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에서요, 몇 개를 뽑죠? 서로 다른 4개를 뽑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공비가 뭐가 될까요?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 될게요. 맞습니까? 봐봐요. 이거는 진짜 등비수열을 내가 미적분 애들한테 진짜 뭐라고 말하냐면은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알겠죠? 자, 편하게 생각해봐요. 봐봐요. 여러분들 공비가 자연수니까 이 이상이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총 숫자를 4개 적었잖아요. 그럼 맨 앞에 숫자는 똑같은 숫자를 3번 곱해야 맨 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 뒤에 것도 뭐여야 될까요? 한 자리여야 돼요. 두 자리 자연수여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봐봐요. 하나의 두 자리 자연수 하나에다가요. 이 이상의 자연수를 3번 곱하잖아요. 웬만해선 3자리를 넘어갑니다. 라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됐어요? 그냥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야 찍어 그냥 또는 3이겠지 뭐. 많이 양보해봤자 3이야. 오케이? 근데 3도 안 된다는 걸 빠르게 깨달아야 돼. 왜? 3번 곱하면 27이거든. 그치? 자릿수를 바꿔버린다니까? 그럼 닥치고 공비는 뭐야? 2가 되겠지. 이 말이 됐니? 이 말이 됐니? 그럼 봐봐. 선생아, 공비가 충분히 잘 되니까 두 자리 하고 좀 아무거나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개설해줘 가세요.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이거.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로 땡겨 와야 되는 거 뭡니까? 10, 20, 40, 82. 맞습니까? 자신 없다면 여기서 귀납적으로 차근차근히 떠올리세요. 왜? 공비가 2다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숫자의 배열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랬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느낌인 거야. 등비 수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항에 입각해서 뭐야?
계산을 하려는 노력이 이 전제가 되는 건 맞지만은 그 계산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할 때는 뭐 하라는 소리일까? 열심히 때려 맞춰보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게 등비에서는 조금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08번 빈출이라고 생각하진 않으나 수열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608번을 봤었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질문을 꽂아주시고요. 저는 그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그 밑에 있는 문제 609번입니다. 자, 609번의 문제를 봤었을 때요. 선생님아 등비 나왔는데요? 일반형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봐봐요. 609번의 가장 큰 문제의 포인트가 뭘까요? A 무슨 수열이죠? 일반적인 수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A는 일반적인 수열이에요. 그럼 뭐 하시면 안 돼요? 등차 등비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거를 수식적인 입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봐봐요. 문제 발문 진짜 많이 확인하라고 합니다. 제가 수능 범위의 영역을 배울 때부터는요, 우리는 문제 발문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떠한 표현은 어떠한 생각을 의도합니다. 왜? 수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은 교과 과정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봐봐요.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식에 대한 구도보다 나열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항상 나열은 문제에서 제시한 게 없다면은 첫 번째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A1이 뭐라고 줬죠? 1이라고 줬어요. 이 말이 됐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 2n-1은 무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이래요. 자, 그 다음에 S, 2n-1은 무슨 수열이래요? 등비 수열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항상 수열은 규칙이 일정해도 어디서 무엇을 물어보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모든 수열의 문제를 볼 때 그런 식으로 문제랑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딱 다 풀어봤더니 얘는 등차 수열 혹은 등비 수열에서 이러한 한 번호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구나 라는 게 좀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첫 번째로 저는 깔끔하게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뭘 준 거냐면은 홀수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이 됐어요? 홀수 번째가 첫 번째 항이 1인데 공차가 4라고 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A3로 넘어갈 때와 그 다음에 A3에서 뭐로 넘어갈 때 A5로 넘어갈 때 몇씩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까? 4씩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홀수 번째까지의 합이 뭐다? 등비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잘 봐요. 너네들은 지금 뭐만 알고 있습니까? 홀수 번째만 알고 있는데 이 수열이 홀수 번째에서만 정의됩니까? 말이 안 되죠. 짝수 번째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일단 이런 식이 있는 거야. 홀수 번째를 먼저 디파인을 해주고 어느 정도 정보를 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채워넣겠다? 짝수 번째를 채워넣겠다. 짝수 번째를 채워넣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 이 말이 됐어요? 그럼 봐봐요. S1은 A1이에요. 자, 여기에 A2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너랑 더했을 때가 실제로 뭐라는 거예요? 공비라는 거예요. 공비. 오케이? 근데 공비가 몇이에요? 2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진짜. 안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어때요? 짝수 번째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자, 이 말이 됐습니까? 자, 당연히 이해했겠죠. 왜 이해를 못해요? 이거 왜 말이 안 되지? 근데 잘 봐. 딱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쭉 쓴 다음에도 여러분들은 항상 A1, A2, A3 읽으면 안 돼요. A1, A3, A5, A2, A4, A6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뭔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난 지금 문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너네들한테
20번째까지 항을 물어봤어. 만약에 그럼 바로 뭐 하셔야 돼요? 홀짝 찢으셔야 돼요. 왜? 이 문제는 수열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제시하는 거니까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딱 문제 맞춰본 한번 봐봐요. 아 이러니까 뭘 물어봤구나? 10번째를 물어봤구나. 왜? 짝수번째구나. 이 말이 됐죠?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등비수열의 합파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의 수업에서는 활용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안 푸니까 너희들도 풀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너희도 풀지 마요. 그냥 알겠죠? 알겠죠? 왜냐면 등비수열의 활용에서는 좀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프랙처럴과 동계산. 이 두 가지는 테마로 빼서 할 거고요. 학교 말 잘 들어야 돼요. 릴리그 나갈 때. 학교에서 동계산이 나온다라는 학교가 있고요. 안 나온다라는 학교가 있어요. 작년에 화곡 맞죠? 작년에 화곡부는 대놓고 나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정보를 들으시면 바로 저한테 냅다 꽂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프린트를 만들어드려요. 알겠죠? 등촌고 마찬가지고 덕원여고 신경 안 쓸 겁니다. 왜 난 덕원여고 싫어요? 안 나와요. 덕원여고 걱정하지 마요. 덕원여고에서 동계산 나온다. 저는 그날이 은퇴식입니다. 은퇴식. 자 넘어갈게요. 자 등비수열의 한 문제. 자 여기서 뭐 보시라고 내가 쉬프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요? 알겠어? 대답. 자 빠르게 보고 쉽시다. 우리 611번부터 걸어볼게요. 자 611번 보시면은 공비가 양수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S3분의 뭘 줬어요? S9을 줬죠. 이게 몇이구나? 21이구나라고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났어요. 문제에서 구하는 게 무엇이냐? A2 더하기 A6 분의 A11 더하기 A15입니다. 괜찮나요? 자 봐봐요. 조용조용. 네. 뭐 너가 지금 볼 수 있는 걸 다 말해봐. 그렇지 이렇게 와야지. 그렇지 3부 와야 돼. 배수관계. 그렇지?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가잖아. 21도 3배수야. 이런 것들이 보이면 좋아. 그 다음에 너의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더 해보거라. 2와 6은 플러스 4차이죠. 11과 15도 어때요? 플러스 4차이죠. 이런 것들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집착하세요. 민규야 알겠죠? 집착하면 저처럼 됩니다. 왜? 선생님 나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선생님 윤주야 너 방금 내가 우리 뿌려서 봤다잉? 자 봐봐요. 그러면 이놈을 우리가 봐봐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편해요. 원래라면은 모르겠다. 내 인생은 그냥 나는 생각이 없는 게 좋아. 여기에서 다 박아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해봐야 되는 풀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우리는 등비수열을 좀 어떻게 볼 수 있다? 항을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A1, A2, A3 괜찮지? 맞아? 야 지금은 처음이니까 써주는 거지. 이걸 원래 뭐 하자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원래 이거는. 어때요? A1, A2, A3 더하기 A4, A5, A6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잘 봐요. 이놈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너분의 너는 1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 없죠? 여기분의 여기는 뭐가 나오게 되죠? 아래 3승이 나옵니다. 이 말이 됐어요? 왜? A1에서 A4가 되고 싶어. 민규야 뭐 하면 돼? 공비를 몇 번? 3번.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어때요? 그게 계산 되지? 아래 x는 되는 거. 그치? 이게 몇이라는 거야? 21이라는 거야. 맞니? 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 뭐가 보여? 4 더하기 16. 1 더하기 4 더하기 16이 몇이야? 21이야. 이런 게 보이면 좋은 거라고. 이해했어요? 왜? 너랑 너 제곱관계잖아.
1 더하기 4 더하기 16은 20일 이 말이 됐어요? 이런 건 근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하는 겁니다. 알겠죠? 괜히 옛날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나간 애가 있어요. 나는 저 새끼랑 좀 못하겠다 이랬어. 자, 그럼 어때요? 아, R 상승이 몇이구나? 4가 되겠구나. 아, 머리가 바쁘나. R 상승이 4가 되겠구나. 이 말이 됐죠? 이해됐나요? 한번 봐봐요. 이게 약간 이렇게 보면 좋아요. 쉬프트의 확장이에요. 보이죠? 쉬프트의 확장이라는 거 보여요? 두 번째에서 11번째, 여섯 번째에서 15번째. 이 말이 됐나요? 이 말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9 맞냐? 2에서 11, 11에서 2빼면 몇이야? 9 아, 그렇지. 애들이랑 끔찍한 문축. 그럼 뭐예요? 이게 되겠죠. 정답한 거 보여요? 그럼 봐봐요. 실제로요. 암산을 해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암산을 해서 풀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봐봐요. 여기서 약간의 주의사항 말해줄게. 쉬프트를 적용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봐봐요. 예를 들어볼까? 봐봐. 이런 느낌이야. S3분의 S8이라고 했어. 선생님 안 돼요. 304 아니에요. 이질하지 말라는 거야. 뭔 말이냐면은 일단은 관점은 쉬프트라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S9이니까 어때? 전체가 다 깔끔하게는 처리가 안 돼도 일부가 정리가 되면서 우리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봐봐요. 쉬프트를 선택하려고 하지 마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넓혀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들이받고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나요? 어때요? 이것도 처음에 너희들이 쉬프트라고 생각했을까? 바로? 아닐 거야 아마도. 너희들은 무시하는 거야 이거 다시. 봐봐요. 613번의 문제를 봐봐요. 봤어요? 613번? 봤냐고! 맞죠? 공비 몇이에요? 공비가 4구나. 보이죠? 위에서 아래로 가려면 뭐 곱해야 돼요? R 제곱 곱해야 되는 거 맞죠? 왜? 한 개수 완벽하게 동일하거든. 그리고 오른쪽에 숫자도 어때요? 딱 2의 제곱을 곱한 놈이잖아요. 맞습니까? 다만 여기서 너네들이 조금 고민해야 되는 거. 공비가 2일까? 마이너스 2일까? 오케이? 봐봐요. 지금 이 문제는 공비가 음수가 아니에요. 이유는 합이 양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뭐냐? 얘기했었을 거예요. 등비 수열이요. 공비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이런 거 식으로 풀다 다칩니다. 왠 줄 알아요? 합이 나온다면 이렇게 줄여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줄여야 돼요? 다시 봐봐요. 공비가 음수면은요. 공비가 음수면은 예를 들어보자. n이 r이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뭐 AN이 뭐 대충만 쓸게. 그럼 마이너스 3에 n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처리할 수 있잖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요. 야, 공비를 이렇게만 해서 양수랑 똑같이 처리하라고 하겠니? 아니야. 실질적으로 여기서 마이너스 1n 곱하기 뭐 3의 n 마이너스 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요. 일괄적으로 처리가 안 되게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럼 봐봐. 자, 그냥 간단하게. 아직은 너네들한테 경험이 없을 거야, 이거는. 자, 이렇게 말할게요. 등비 수열에서 공비가 음수면요. 저는 너네들한테 이거를 지시합니다. 나열해 주십시오. 관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관찰한다면은 어떤 게 관찰이 되냐? 그리고 뭐를 메인으로 문제가 있느냐? 봐봐요. 공비가 음수면은요. 공비가 음수면은 뭐가 정말 중요해지냐면 초항이 되게 중요해져요. 왠지 알아요? 초항이 양수면 뿔마예요. 초항이 음수면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공비가 음수인 상황이었어요. 정리해서 쓰자 그냥. 공비가 음수인 상황에서는 초항의 부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왜? 수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뭔 말이야? 뿔마. 이거는 맞불로 간다고. 어때? 완전히 달라져. 이해했어요?
다만 내가 지금 그 이상은 하지 않을게. 그 이상은 하진 않지만은 너네들이 조금 실력이 오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선생님 등대에서 했는데 문제가 안 풀어요. 안 풀려요. 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저런 상황이야. 수열을 관찰해야 돼. 이 말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기억해둬요. 등비 수열에서 난이도가 어렵다면 무엇일 것이다? 무엇일 것이다? 공비가 음수가 세팅이 된 상황이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언급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616번 보십시오. 616번 맞습니까? 등비 수열의 역수도 등비 수열이죠. 맞니? 근데 잘 봐. 봐봐. 너네들이 이러면 안 되거든. 자, 봐봐. 그 문제 보는 거 아니냐면 내가 쓸 거야. AN을 2 곱하기 3의 n-1승이라는 수열로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 SN 적을 때 어때? 선생 3 1분의 괜찮지? A1 뭐야? 2 3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적지. 이해했어요? 이거는 편하잖아. 자, 나 지금 새로운 수열 AN분의 1을 정의해야 할 거야. 너를 적을 때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내가 적는 걸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 이놈에 대한 합은요. 숫자를 뒤집었으니 공비도 뒤집혀지겠죠. 그럼 뭡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 쓰자고 했죠? 더하고자 하는 수열의 초항을 쓰자고 했죠. 그럼 주저하지 마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가운데 뭐 들어가요? 1 마이너스 3분의 1에 한 개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조금 옅다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등비 수열인 걸 안다고 해서 식을 딱 적어내는 데에서 조금은 에러가 뜨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뭐예요? 양지성 유튜브를 구독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특수한 상황도 아니잖아.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그럼 너네들이 좀 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놔. 틀리면 죽음. 되게 자연스럽게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난 주장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요. 이후에 우리 레벨 고정의 스텝 3를 볼게요. 고정의 스텝 3를 본다면요. 내가 전문학은 못 풀 겁니다. 전문학은 다 풀지는 못하겠지만은 이건 느껴야 돼. 수열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뉘앙스를 느껴야 된다. 알겠지? 자, 한번 써주시고.